안녕하세요. 꿀 지식의 숲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은 10배도 아니고 무려 1000배나 오래가게 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삼진법 반도체의 넓은 면적 구현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발표된 시점 때문에 이 기술이 일본의 소재 수출 금지에 대한 삼성 측의 대안으로 보여지면서 더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2019년 7월 17일 언론에 발표가 있었고 일부 언론은 헤드라인을 통해서 삼성에게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야 울산과학기술원의 김경록 교수님 연구팀이 연구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며 반전이었던 점은 동일 연구팀의 삼진법 반도체가 이미 2015년 8월에 발표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6년 11월 24일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래부에서 발표하기를 교신 저자인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박진홍 교수님과 제1저자인 같은 학과 대학원생 심재우 씨 등의 연구팀이 삼진법 반도체에 대한 논문을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즉, 삼진법 반도체라는 아이디어는 예전부터 연구되어 왔던 주제인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네이처닷컴을 통해 원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반도체는 전기가 거의 흐르지 않는 상태를 0이라고 한다면 전기가 최대로 잘 흐르는 상태를 1로 정하여 이렇게 두 가지로 약속한 신호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을 이진법이라고 부르며 화면처럼 컴퓨터와 대화하는 코드가 바로 여러 개의 반도체로 0과 1 배열을 표현하여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1, 2, 3 세 가지를 센다면 어떨까요? 이진 반도체는 1과 2는 셀 수 있으나 3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둘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야 파란 반도체만 손들면 1이고 분홍 반도체만 손들면 2, 둘 다 손들면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가 바로 한 가지 상태를 더 추가해서 둘이 할 일을 혼자 할 수 있게 만드는 등의 개선점을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기를 물처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꼭지에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완전 잠금 상태 혹은 완전 열림 상태 두 가지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연구팀은 0과 1에 1을 추가하기 위해서 꼭지를 열어주지 않아도 물이 조금씩 흐르는 그 전기가 새는 상태를 활용합니다. 물이 새어버리면 아까운 것처럼 본래는 해결할 대상이었습니다. 더 잘 전기가 새도록 해서 이런 새로운 상태를 추가 신호처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추가된 상태도 안정적인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그 실험 결과 중 하나가 다음과 같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기를 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꼭지를 푸는 힘을 검은 실선. 둘째, 수도꼭지의 잠금 단계가 파란 점선. 셋째, 물이 나오는 양이 빨간 실선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검은 실선을 보면 0에서부터 1.4까지 증가시켰다가 감소시켰다가 증가시켰다가 감소시키는 그런 왕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삼진법 반도체를 지남에 따라서 수도꼭지가 잠긴 단계인 파란 점선은 0, 완전 열림, 0.7, 반잠김, 1.4, 완전 잠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0초에서 0.3초까지 검은 선, 즉 힘이 증가해도 파란 선인 꼭지가 완전 잠겨져 1.4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빨간 선, 물이 아예 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초 주변을 보겠습니다. 검은 점선, 힘을 최대로 주었기 때문에 파란 점선, 수도꼭지는 완전히 다 풀려 있습니다. 즉, 모든 물이 왈칵 다 쏟아지는 거죠. 기존에는 이렇게 두 가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진법이라고 불렸던 것이고요. 0.4초에서 0.6초일 때처럼 중간 단계가 생겼습니다. 적당하게 물이 나오는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요. 즉, 삼진법에 활용할 수 있게 됐음을 증명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 논문의 다른 그림을 보아도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상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2015년 발표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결과입니다. 이때까지는 고도의 계산과
시뮬레이션의 결과였던 것이죠. 이처럼 고도의 이론적 접근 혹은 작은 구현, 그러한 연구들이 쌓여서 기존 공법을 활용한 대면적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중요점입니다. 이러한 반도체 발전으로 인해서 면적당 기능과 효율이 높아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까운 예로 알파고를 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과 같이 알파고를 위한 데이터 센터는 CPU 1920개와 GPU 176개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력 소비도 엄청났죠. 다음 해에는 AI 전용 반도체가 개발되었고 이것을 적용하여 전력 소모를 10분의 1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일부 기사들 속에는 폰 자체의 속도도 1000배나 빨라지게 하는 기술,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절차가 간소화될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 메모리, CPU 등도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빨라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1000배 빠르다는 표현 문구를 검색해보니 2000년대 초반부터도 CPU나 메모리 발전에서 많이 쓰여 왔었습니다. 100배는 뭔가 아쉽기에 자주 써오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마치 3000만큼 사랑해요 이런 걸까요? 스파이더맨 주인공이 멋지게 따라한 것처럼요. Because we love you 3000. How do you say 3000? 사랑해요 쌈장. 사랑해요 쌈장. Okay. 그렇다면 이 논문의 학계적 혹은 세계적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요? 다음과 같이 인사이츠 논문 인용 기록 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이 논문집에 기재된 논문들의 결과가 다음 연구들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최고로 불리는 네이처 그리고 관련된 논문집, 이러한 정보로 보았을 때 이 논문 역시 결코 영향력이 낮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헤드라인에 삼성전자가 나타났던 이유는 자금을 지원했던 그 사업의 연구가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연구의 실현 가능성을 테스트해보게 되겠죠. 연구를 누가 주도했는가를 정확히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연구실의 안정된 환경 속 결과인가, 아니면 실제 산업체에서 테스트 환경을 거친 결과인가가 기술 성숙도를 알려주는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상용화가 되어서 CPU와 메모리,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완성체로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1000배 오래 쓰는 스마트폰이라는 문구는 같은 면적에서 전력 소모를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하지만 스마트폰의 전체로 된 화면에 빛을 내는 전력 소모나 카메라 동작 전력 소모 등의 다양한 개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싶다는 의지에 의해서 이미 2015년 그리고 그 이전부터 연구되어 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연구자의 본 의도와 사실관계는 왜곡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여 전달드립니다. 정리해보면 실제 스마트폰 구현에는 시간이 걸리고 반도체 소재 규제에도 직접 연관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듯 우리의 연구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방적 행동에 대하여 훌륭한 대응법이며 미래의 먹거리가 됩니다. 전에 없던 방법을 발명하여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익도 가져올 테니까요. 이러한 신기술이 성숙되고 정착되도록 지원하면 언젠가는 영화 속 기술들이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일상적으로는 가벼운 배터리로도 한 달 혹은 그 이상까지 폰을 쓸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 거죠. 저도 훌륭한 연구들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미약하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꿀지식의 숲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